네, 여기는 경제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좀 한 단어로 해보면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2024년 새해를 앞두고는 기대감이 많은 상황.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집값이 과연 하락할지 오를지 이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게스트 오셨습니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뵀었는데, 네, 네, 또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앞으로 자주 뵙는 거죠? 아니, 네. 저는 자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네.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몇 달 전에는 제가 위원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표님을 다시 한번 아파트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구해 볼 텐데 일단 집값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집 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정말 집값이 오른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는데요. 아, 마지막 기회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예. 내년에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집니다. 아, 내년에도 네. 빠지는데 빠진다. 그러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하락을 보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뜻일까요? 많이 빠졌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가격의 하락폭은 컸는데 그렇게 하락한 양이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짜리 10채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한 채만 7억으로 빠졌다고요. 그런 뜻이군요. 네. 한 채만. 근데 내년에는 네.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질 겁니다. 더 많이 양이 많아져요.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10억짜리가 네. 8억으로 빠지는 게 3채와 4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0억짜리가 한 네. 채가 7억 빠지는 게 많이 빠진 겁니까? 10억짜리 10채 중에서 8억으로 3채가 빠지는 게 많이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 사는데 네. 가격이 갑자기 한 채만 빠졌어요, 많이. 네. 그럼 살 수가 없었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금매가. 그러니까 어떻게 금매가. 삽니까?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덜 네. 빠지더라도 양이 많은 네. 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네. 평균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을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을 시점이에요. 평균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을 때 그렇죠. 딱 그 사례네요. 지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최근의 하락은 네.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네. 한두 네. 채만 빠졌거든. 근데 그 가격의 절대폭은 네. 네. 사실은 그렇게 빠지지 않더라도 빠지는 양이 많아진다. 이게 훨씬 더 평균 가격으로 보면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네. 강조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거 보세요. 2006년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2006년부터 15년까지 잠실 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변화예요. 이 아파트가 9억 5천에서 13억 6천으로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가 또 급락하죠. 네. 7억 7천으로. 네. 그죠? 그러다가 다시 13억으로 올랐다가 다시 8억 5천으로 빠지잖아요. 이걸로만 보면 어디가 가장 가격이 낮습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는 2008년 중반 그렇죠. 7억 7천이 7억 제일 7천이 가장 낮죠. 그러나 평균 개념을 보면 이 점으로 제가 찍어드린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7억 7천으로 빠진 건 몇 건이에요? 한 건. 한 건이죠. 근데 8억으로 빠졌을 때 2012년 13년 때는 8억으로 빠진 것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군집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거래 평균 가격을 구해보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프로 보니까 이해가 쏙쏙하네요. 어느 시점이 집 사기 편안합니까? 2012년이요. 그렇죠. 이런 시기가 이제 온다. 최근에 빠진 거는 빠진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가격 말씀을 주셨는데 이 2012년 같은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평균 가격이 네. 빠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빠지는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9억으로 빠진 순간 막대 그래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네. 확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빠졌는데 빠진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때가 바닥이에요. 가격이 빠졌는데 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가격이 빠졌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안 늘죠. 그러면 더 빠진다는 더 빠지죠,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가격이 빠졌는데 이상하게 그 빠진 가격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네.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2023년 후반 이제 2024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이 2022년 말고 2011년하고 좀 비슷한 그림 아닐까요?
굳이 따져본다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하고 유사하게 뽑긴 네.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 사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 흐름 그렇습니다. 주기별로. 맞습니다. 최근의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이제 크게 네. 빠졌다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일시적인. 일시적이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쭉 가는 추세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그게 왜 어렵냐면 가격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우리가 가격이 막 이런 네. 말만 하잖아요. 가격 얼마 빠졌어? 얼마 맞아요. 올랐어?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질문 보셨어요? 야, 거래는 좀 돼? 그런 얘기는 사실 안 안 하죠. 해요. 그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게 본질인데 사실 그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군요. 아니, 부자가 가난하진 많지 않고 않다. 늘 돈을 갈구하며 사는 아파트에 딱 어울리는 MC입니다, 저는. 그러면 최근에 이런 말도 나와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30-40%더 떨어질 거다. 30-40%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또 그럼 좀 모르죠. 너무 많이 빠지는 그건 또 거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까지 빠지냐면 수요가 의미 있게 들어올 때까지 빠질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게 20% 빠졌는데 네. 아니 10% 빠졌는데 거래가 막 일어나면서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막 40% 빠졌어요. 네. 그래도 안 사.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네. 정가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네. 커피는 누가 정해줍니까? 커피는요? 그 커피 전문점 사장님들이 파는 사람 네.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화 시장인 거예요. 네네. 투자 시장에서는 가격표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네. 제품들을 수요가 공급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건 파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을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 가격은. 그러면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떨어뜨려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피드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말이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싼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네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은 투자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그 투심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죠. 그 대신 정해진 가격 기준가가 없기 네. 때문에 비싸다 싸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시장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시장을 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는 시장의 흐름도 읽지만 내가 거주하고 싶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아파트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되게 먼저 중요하고 정하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정한 아파트들의 가격과 거래량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되고 네네네. 거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조사하실 수 있어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내 집 가격 확인하려고 많이 보시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딱 찍어 놓고 계속 추이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지금 10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잡고 싶은 마음이 막 솔솔 드는데요. 그 잡고 싶은 마음을 구체화하시라. 마음만 갖지 말고 구체화하자. 뭐 이광수가 나와서 집값 떨어진대. 그래서 뭐 기다리면 되겠네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내 집 마련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계획. 한 10개 정도 리스트 만드시고 네. 10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 건수가 몇 개 되는지 이거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숫자로 네. 보시는 게 중요해요. 숫자요? 네. 숫자는 나의 그 감정이나 편향이 네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잘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장 가시라고요. 임장을 가는 순간 네. 편향이 생겨. 갑자기 새 집이 좋아 보여. 막 새 집이 좋아 보이고. 이 집 별론데? 그거지 말고 네. 숫자를 먼저 보시고 숫자에서 여러분 필터하시고 찍으신 다음에 그거 아파트만 임장 가시라고요. 저는 임장이란 말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네. 예전에 집 볼 때 가격 같은 거 안 보고요. 그냥 집부터 봤어요. 한강뷰예요.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격 보니까 이거 못 사겠네? 그러면서 괜히 막 자괴감 들고 결국에 저는 이제 그 집은 안 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간 하면 낭비를 좀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래서 어떤 네. 현상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집값 2012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빚내서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지 마시고 내 집 마련 하시더라도 네. 공부하시고 아. 그다음에 이런 거 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광순의 복덕방 12호를 제가 봤습니다. 네. 금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24년에는 금리가 이제 5.5%까지 왔으니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떨어지기 전에 막차 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금리라든지 정책 이런 변수들은요 네.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천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네. 건 가격은 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잖아요. 네.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뿐이에요. 아.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고 네. 금리가 올라서 네. 수요가 감소해서 집값이 빠진다고 해야 돼요. 금리가 이거는 올라서. 굉장히 큰 차이예요. 보통 사람들은 금리가 오른데 집값 금리가 빠져. 내린데 이렇게 약간 진짜 공식처럼 만들잖아요, 요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이거를 굉장히 거래량을 빼먹고 그냥 금리랑 가격만 딱 이렇게 일치시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중간을 말씀을 드리는 빼먹다고요. 네네네네. 중간을 아, 껴야죠.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네. 금리가 올라도 주택 수요가 줄지 않아. 그러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져도 네. 수요가 늘지 않아. 네. 그럼 의미 없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나요? 많죠. 많은가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이거는 최근의 단기적인 아, 현상이에요. 네. 금리가 워낙 빠르게 떨어졌으니까 사실 거기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져도 네.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 금리가 그래서 떨어져도 전 수요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현저히 낮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한국의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는 네. 투자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네. 4페이지. 자, 이건요. 우리나라 전국 기준 부동산 갭 투자 건수예요. 2017년도에 전국에서 12,770명 밖에 갭 투자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집값이 고점일 때 와, 23만 명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삽니다. 이거 실합니까? 와, 대단하네요, 진짜. 엄청나죠. 엄청난데요? 가격을 변동시키는 수요가 뭡니까? 아, 이거네요. 투자수. 그렇죠. 인구나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계속된 수요잖아요. 그쵸. 변동을 안 일으켜요.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수요는 투자 수요예요. 투자수.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갭 투자가 증가할까요? 불가능하다. 실제는 안 심지어 할것 이분들은요 같아요. 네. 대출도 안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아요? 음. 금리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게 금리를 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거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올랐네? 네. 그러면서 그냥 그게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오면 지금 네. 겨울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붕어빵하고 털모자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그래프를 나타내고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털모자 잘 팔리니까 붕어빵도 잘 팔리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오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 자, 네.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상하게 집값이 올랐어. 딱 보니까 붕어빵 잘 팔리니까 털모자 잘 팔렸네. 자, 보지, 너네 금리 인하되니까 집값 원래 오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털모자, 붕어빵 얘기하면 웃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껴야 됩니까? 겨울이라는 조건이 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영향은 네. 있죠. 근데 영향의 정도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논리의 구조인데 네. 지금 자산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왜곡된 판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네. 집값을 불패라고 얘기하고 아. 집은 언제나 사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아. 막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100년 동안 집값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값 한 번도 빠졌어 안 빠졌어. 근데 최근에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집값이 갑자기요 30-40%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정확하게 시장에 변동한 이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사람들이 와 금리는 떨어졌는데 집값이 안 오르네. 그러면 오히려 더 실망하면서 네. 수요도 줄고 아.
매물도 증가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 변수는 그런 금리라든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보세요. 2023년이잖아요. 지금 네. 올해 상반기에 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반기에 금리 떨어진다고 다 그러지 그쵸. 않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또 빛나서 집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상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계속 지금 5.5%에서 동결하고 있긴 한데 내려가진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행동은 어떻게 한다? 후행적으로 하셔도 된다, 부동산은. 가격 떨어진 거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 회복하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막 가서 막 주식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하기 불가능하다. 아직 아예 성격이 좀 다르게 봐야겠네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이고 일종의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기간이 긴 투자 자산 내지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막 금리 떨어지면 집값 바로 오르고 막 금리 오르면 집값이 바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네요. 아까 수요와 공급이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고 해주셨잖아요.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올해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렸습니까? 뭐냐면 일단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양이 아니에요.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네, 양이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놓느냐 아니면 걷어들이느냐 네, 건설사가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네, 잠실 아파트의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인데 잘 보시면 2021년도에 집값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25억 3천으로. 네. 근데 그 숫자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157건에서 69건으로 줄죠. 네. 그죠? 가격은 올랐는데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자, 네, 가격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금리가 아니고 네,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나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둘 중에서 뭡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늘죠. 그렇죠. 네, 네. 반대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이 줄죠. 그렇죠. 거래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었죠. 그럼 뭡니까? 공급이네요. 이유가? 그렇죠. 어떤 공급이 준 거예요? 아파트 공급이요. 그 사람들이 팔려는 그렇죠. 공급이요. 이거 건설사 갖고 있는 공급이 사람들이 아니라, 안 네.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매물을 줄여들여.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서 올랐대. 그거하고 잠실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가격 오른 거 뭔 상관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일 예정이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아예 인과관계가 잘못 설정된 거다. 계속 저는 거기에 네. 천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예측이 네. 가능해요. 그래서 안 속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원인이 뭔지. 네. 집을 안 팔아요. 집값이 오르니까. 안 파니까.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계속 없죠. 오르는데.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 막 복잡한 막 금리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건설사 인허가 얘기하고 막 분양 물량 얘기하고 네. 입주 물량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요즘처럼 많은 시기에 오히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저희가 시간 낭비를 덜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뭐가 게 중요한지를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찍어서 이렇게 탁탁 나올 만한 거 공부해야 되는데. 앵커님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처럼 건설사들이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2, 3년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네. 얘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니까요. 16페이지 네. 볼게요. 네. 이거 2009년과 2010년도 부동산 기사입니다. 뭐라고 있어요? 2, 3년 내에 주택 공급 대란. 네. 국토장관 3년 후 주택 부족할 수 있다. 이거요. 네. 국토부 장관 이름만 바꾸면요. 지금 뉴스하고 똑같아요. 10년 전에. 근데 우린 이미 결과를 압니다. 결과를 알아요. 알죠. 이거 2, 3년 후에 그러면 집값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이런 기사는 그럼 저희가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스킵해도 아니, 참고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스킵해도 되는 겁니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근데 답정남이에요? 네, 답정남. 아니요. 오늘부터 그러면 아니에요. 답정남 이광수 대표님. 아니요. 앵커님 전 복과 덕을 하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잖아 네.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답정남은 아니야. 지금 답정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제가 이제 정보가 생겼잖아요. 알짜 정보가. 네.
처음에 만나 뵙기 전에는 없었고 지금 채웠잖아요. 네. 그 변화된 저의 환경에서 답정남. 이제 답이 읽히신다 이거네. 답정남은 아닙니다. 아, 네. 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방송을 들으면 답이 보인다. 답정남.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대상 제외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 2주 전에 나왔거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까지 인기 있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허락 없이 이거 팔고 사고 이거 된다. 네. 약간 이게 규제를 풀어준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요게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사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네. 이해도 되게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정책이 결국엔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쵸. 관점에서 이제 네.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집값이 오를 때 네. 정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아유, 막 쏟아져 나왔죠. 근데 집값이 사실. 떨어졌어요? 아니요, 더 올랐죠. 그죠? 보란 듯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보란 듯이 보란 듯이. 집값이 네. 떨어질 때도 네. 아무리 정책이 나와도 일시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네. 보란 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책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정책이 네. 효과를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첫 번째, 네. 예상치 못한 정책일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세 번째, 마지막은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그래야 시장에 먹혀요. 그런데 아까처럼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는 다 썼던 거예요. 그거 이미 다 예고된 거예요. 예. 영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과거에 없거나 새로운 거 막 집값이 막 덜 빠졌는데 지금 뭐 부양책이 나올 시점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뭐 앞으로 집 팔 때 이익이 아무리 나도 양도세 제로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과거에 없던 거. 어, 예상치 못한 시점. 파격적인. 네. 예상치 못한 예. 정책이잖아요. 네. 이러면 집값 폭등하죠. 근데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예상한 시점, 예상됐던 거, 과거에 있던 거 하니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전세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요. 매매 가격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오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보통은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른다 뭐 이런 약간 상하관계를 또 보통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요건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네. 매매 가격은 계속 지속성을 갖고 거래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2년 전 가격과 비교해 봐야 돼요. 아, 2년 전과. 근데 우리는 자꾸 매매 네. 가격처럼 월별로 비교해 봐요. 그래서 월별로 비교하니까 전월보다 전세 가격 올랐지. 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하는 거야. 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2년 전 가격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는 2023년 12월이니까 2021년 12월과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이거 같이 보시면 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 이유는 역전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전세라는 건 2년 전 가격보다 떨어진 걸 말하는데 보시면 제가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거래된 그러니까 이게 갱신 계약된 아파트 중에서 네. 17,000건을요 전수조사했어요. 하도 안 믿어서. 네네네. 그랬더니 보세요. 거의 60% 정도 이상이 예. 2년 전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겁니까? 아,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틀린 거예요. 월별 전세 가격이 올라서 네. 역전세가 없어지고 있다. 아,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명확하죠. 월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2년 전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해야죠. 2년 전 가격보다 올랐기 때문에 역전세가 없어졌습니다라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별과 역전세 문제와 전세 가격 하락과 상승을 얘기하는 건 네. 이거는 실제적인 그 시장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시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네요. 그 자료는. 그렇죠. 그리고 비교하는 개념 자체도 달랐잖아요. 어떻게 전세를 매월 계약합니까? 그렇죠. 2년 전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추이를 제대로 보려면 2년 전과 비교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네. 갖고 있는 편견이나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그렇잖아요.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인과관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왠지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조회수는 먼저 클릭하고 발생한다는 거, 그렇죠? 클릭을 해야 이 내용을 보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 알고리즘이- 그게 정확히 인과관계네요. 네, 그러네요. 내용에 따라서 네. 조회수가 클릭이- 결정된 네, 게 아니고 그쵸. 내용과 네. 클릭수나 조회수가 상관관계가 아니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 이게 클릭을 해야 보잖아요. 근데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님께서 워낙 또 인싸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나오는 영상을 무조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악플 달려고 끝까지 보겠죠. 아. 안 보고 악플부터 다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다셔야 됩니다. 자, 같이 어쨌든 보시고 달라고요? 앞으로? 아니 악플 달지 악플이라- 말라고 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악플도 악플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저희가 찬찬히 또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게 다 악플도 관심이 있어서 다시는 거라서. 앞을 달라는데 처음 나와요. 아유 아니에요. 저도 악플. 아, 저는 근데 아유, 악플- 그 건전한 악플 네, 환영합니다. 그럼요. 아니 이게 네. 너무 칭찬 일색이면은 아, 안 그래, 되고 맞아. 저는 악플보다도 의견을 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들은 환영이고 또 토론도 해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 근데 내용에 네. 대해서 반론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네. 갑자기 뭐, 넌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니까요.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이러면 안 돼요. 저 안 무식해요. 아니 특히 얼굴 갖다가 하는 건 좀 근데 별로야. 막 돈 없이 생겼다 아니 이런 거. 얼굴 엄청 좋으신데요. 네. 아니 그리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는 네. 여러분 잔고를 봐야 아는 겁니다. 숫자로 얘기를 하자고요. 네, 어쨌든 잠깐 얘기가 샜는데 네. 사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비싼 아파트 사는 건 아닌데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옆동 아파트가. 근데 그게 계속 안 팔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심각한가 이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네.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되면 그게 거래 가격에 포함이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경매 가격이 거래 가격으로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거래가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고 그 가격에 팔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최근 경매권도 많아지고 네. 낙찰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무주택자에게는 괜찮은 시장, 유주택자에게는 조금 힘든 시장. 그렇죠. 내년에 내 집 마련한다. 이 생각 갖고 계신 분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능하면 저는 네.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의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된다. 흔치 않은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모든 자산은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첫 번째는 네. what, 음. 뭘 사지?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나 어디 사지? 이게 고민이고 두 번째는 when, 언제 사지? 나 맞아요. 지금 사도 되나? 네. 내년에 살까? 뭐 이런 고민들.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네. 다른 고민 없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근데 부동산은 네.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냐면 언제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 언제? 예. 시점. 왜냐하면 쉽게 팔고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에요. 네. 세네 번밖에 기회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보시기 때문에 부동산은 언제가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야 어디 사야 돼? 저는 어디 사자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강남 좋은 거 몰라요? 알아요. 그 못 가본 맨날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뭐 개포동 사시고 뭐 반포 사시고 이러대. 네. 그러면서 몇십만 원 그 강의 듣고 오셔. 그거 모르냐고. 병원 좋은데 가격 오르는 거 몰라요? 그렇죠. 학교 초등학생 많은데 몰라? 알잖아요. 그걸 왜 고민해요? 네, 그러네요.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는 겁니다. 언제 사는 거에서 몇 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언제라는 관점에서 내년부터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첫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런 시장이 흔치 않기 때문에 웬이라는 관점에서 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아까처럼 리스트,
아파트 리스트도 마련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내가 가용할 자산과 예산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두 개가 딱 마주칠 때 이제는 매입을 하시는 거죠. 시장 상황도 보시고. 그래서 아까 힌트도 드렸잖아요.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회복하는 네.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시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 선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10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자, 실제로 10개가 다 가격이 빠지고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뭘 선택해요? 10개가 가격이 빠지고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다. 저희가 숫자로만 방할 때는 그 중에서 제일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삽니다. 아, 숫자로만 볼 때는 가격이 많이 빠진 거. 제일 많이 빠진 거.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건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냥 계속 낮은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예요. 오를 때도 또 변동성 있게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네.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식은 많이 빠진 거 사시면 안 돼요. 더 빠질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빠지면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본질 가치에 더 가깝게 돼요. 네. 사용 가치에 빠지면. 그래서 부동산은 많이 빠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네.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덜 빠진 걸 사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계속 깡통 개조한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부동산 네. 시장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대로 많이 빠진 걸 산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있는 분들도 흔치 않은 기회라고? 그럼 이 집을 팔고 좀 갈아타 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곳이 네.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럼 당연히 옮겨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방을 하나 지금 더 있는 집에 가고 싶거든요. 오, 네네. 근데 지금 집을 팔고 그러면 조금 외지로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고 왜냐하면 평수를 넓혀야 되니까 네. 그런 고민이 있는데 역시나 좀 몇 개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쵸. 분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다. 그쵸, 그쵸. 근데 그게 문제죠. 내 집은 덜 빠지고 가고 싶은 집이 많이 빠졌어. 그럼 옮기면 되는 그때가 겁니다. 타이밍이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내 집만 오르고 다른 집만 빠지는 건 그게 문제죠. 없어요. 그런 기대를 버려요. 네, 기대는 아예 버립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만 오르고 다른 건 안 오른다? 네. 그런 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옮기실 때도 내 집은 많이 올랐고 올라는 집은 좀 덜 올랐다? 네. 그럼 옮기면 되죠. 자,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해주신 조언 저희가 정말 새겨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는 그런 한 해 보내시길 미리 당부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